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이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단은 내년 경북 구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들이 잠실 주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폐회식에 막이 오릅니다. 대회 이래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참가한 제100회 전국체전. 치열한 승부와 도전을 펼친 선수들은 승패를 잊고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전국체전의 숨은 주역,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거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전국체전. 폐회식 공연도 다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과거와 미래, 스포츠인과 무별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모든 몸이 모여 춤을 춥니다. 대회기가 내려오고 깃발은 다음 개최지로 전달됩니다. 대회 내내 경기장을 밝혔던 성화의 불꽃도 서서히 꺼졌습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려갔던 일주일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발걸이였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제76회 전국체전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우수 선수에는 수영에서 5관왕을 차지한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평화와 화합, 감동을 주제로 일주일간 열렸던 제100회 전국체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1년 뒤 경북 구미에서 제101회 전국체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30년 넘도록 장기 미집행 부지로 방치됐던 아산 용화체육공원 부지가 민간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아산시와 건설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용화동 용화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지난 1985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30년이 넘도록 방치된 장기 미집행 부지입니다. 면적만 23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32개 면적에 달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용화체육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재추진됩니다.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아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30%를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와 민간건설사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공원에는 실내 체육관과 산책로, 전망 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비공원 시설에는 1,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총 4,400억 원으로 공원에도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관,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잔디마당,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리는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이 우려됐지만 민간 공원 조성이 추진되면서 아산시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공원과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민간건설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천 6km 구간에 걸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기름띠가 눈에 띄면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구청에서는 긴급 방제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천 용곡동 구간입니다. 흐르는 물 위로 기름띠가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그쪽 저 밑에서 처리장
우로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고부근에서 나오네 했더니 일로 올라오니까 일로 사고 다 그래. 저기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 하천을 따라 천안 축구센터까지 약 4km를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벌겋게 뭉친 기름띠가 확인됐습니다. 오일 펜스와 흡착포는 금세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물은 뭐 조금 흐르고 기름만 그냥 새카맸었다니까. 까마다가 있었어. 나 여기 와가지고 기름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 기름 나오나 와봤더니 기름이 아니라 이게 떠 있는 거더라고 다. 주민들의 신고는 지난 9일 저녁과 10일 새벽 이어졌습니다.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은 긴급 방제로 두정동 최상류에서 신방동 최하류까지 오일 펜스 6개와 흡착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천 일부 구간이 복개된 상태여서 유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등유, 경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윤활유 쪽으로 일부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일단 그 유출 지점이 하천이 다 복개가 된 지점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태하천으로 지정된 천안천에 느닷없이 기름이 흐르면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일었던 이명수 국회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고자 했던 일이라며 외압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요청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 국내 한 언론사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협력업체 간에 생긴 문제를 놓고 이 의원이 합의금을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외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롯데 측이 협력업체와 합의한 내용을 5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간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충이나 아픔을 좀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메시지는 좀 총수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외형 대응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해줘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도 제 기억이 없는 거고.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했던 취지보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외압으로 부각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사람들의 아픔을 꼭 좀 관심 가져달라. 이게 지금 사실 이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국감 출석 증인을 누구로 하느냐,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돼서.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신 회장 출석을 철회하고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간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 원, R&D에 3조 1천억 원 등 총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화를 통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7년간 4천억 원의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규 재료 및 공정 인력을 중심으로 600명이 증원되고 간접적으로는 투자와 생산 증가에 따라 7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1조 3,2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국비 사업 73건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아산에서 천안 고속도로 건설과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 등 SOC 분야 국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 하반기 52건의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확보 가능한 국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기업 등이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 시 한 명당 최대 2년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국비를 포함한 17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약 35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고 추가 직매장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첫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4년. 그 사이 아름점이 추가로 개장했고 누적 매출액은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월급 받는 농가 수는 첫해 218농가에서 올해 937농가로 4배 이상 늘었고 하루 평균 고객 수 역시 909명에서 3,31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식 회원수만 41,400여 명으로 세종시 3세대 중 1세대가 가입해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 성공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의 로컬푸드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이제는 대한민국 로컬푸드 운동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싱싱장터 3, 4호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3호점은 신도시 2생활권에 오는 2021년, 4호점은 3생활권 중 한 곳에 오는 2022년 개장을 목표로 각각 추진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턴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세종시를 찾아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심 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종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화두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 세종의 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계약자만 무주택이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수백 세대가 입주했지만 정작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임대사업자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며 240여 세대에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횡포라며 중립적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현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하되 갈등이 생길 경우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간 알아서 해결하라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들이 폭리를 추구하는 게 비단 이 세종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는 법은 하나의 어떤 족쇄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이슈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안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집중 부각된 가운데 충청권 상생발전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세종시 국감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초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없애고 국회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세종의사당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그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비용 이게 약 한 129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세종의사당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회 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 그리고 이전 규모에 대해서 최저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방침 결정을 통해서 그 안을 채택을 해주시면 후속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세종의사당 설치에서 나아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고 방통위, 국가인권위, 금융위, 원자력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들은 소방부처는 이미 다 내려와 있는데도 아직 안 내려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좀 세종시 이전이 완료가 돼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주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출범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에 인구 유입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서 63%가 유입된 등 세종시가 오히려 충청권 상생 발전에 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는 거꾸로 세종시가 나중에 지금 환영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고 가요. 왜냐? 블랙홀 모양 주변거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제2의 수도권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세종시 안에서도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도심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인구나 개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역 간 위화감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 8월 신도심과 구도심의 인구 비율이 7대 3이 70%대 30%였는데 올해 벌써 8월에 73%대 27%.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면 세종시 시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생기고 또 위화감이 생기고.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과 KTX 세종역 설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청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줄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개 필지 10,000제곱미터의 상업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6개 필지 24,000제곱미터를 추가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최근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 이곳 2개 필지 약 4,600제곱미터 규모의 상업 업무 용지를 공공기관 용지로 바꿨습니다. 지난 3월 바로 옆 3개 필지 약 10,000제곱미터의 상업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한 지 불과 7개월 만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어떤 상가 공실률이나 이런 거에도 어떤 이런 업무시설, 주변에 있는 상업이라든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들을 좀 모아서 집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상업용지에서 공공용지로 바뀐 필지는 이곳을 포함해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모두 6개 필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있는 소담동 일원 1개 필지와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대평동 일원 3개 필지, 각각 약 10,000제곱미터 면적이 이번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방법원부지가 마련된 방곡동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행복청은 최근 상가 공실률이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상업용지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4생활권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7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사전 공고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순쯤 실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자에게는 기본 또는 실시 설계권이 부여됩니다. 한편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있는 대학 용지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약 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